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약간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외투를 입고 조금 걷기 시작하면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시장 뭐 전체적으로 좀 조금 이렇게 온화해지는 그런 날씨인 것 같고, 여기에 따라 시장도 좀 따뜻한 기운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취임을 앞두고 경계감이 또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대부분 좀 차별화되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많이 눌려있던 뭐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모습이고, 많이 올랐던 섹터 뭐 최근에 전력기기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살짝 스크래치가 나니까 확 무너져 버리죠. 뭐 그런 것들이 역시 약간 스타일의 변화가 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올라설 때 어떤 스타일의 변화가 또 실질적으로 이런 시기에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시장의 포트 정리라든지 포트 변경이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예의주시하게, 좀 면밀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에는 거의 광고를 거의 안 했었죠. 안 했는데 지난번부터 이 샴푸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 제품이죠.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이 제품이에요. 이게 뭐 상당히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제품을 많이 사신 걸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귀띔을 주시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제작진에서 광고를 좀 더 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탈모 증상 완화나 뭐 기능성 샴푸로 조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뭐 PD님 여기 아래 글에 이렇게 뭐 혹시 이 샴푸 관련된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도 이렇게 샴푸 어디서 살 수 있어요라고 좀 뭔가 붙여주세요라고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댓글창도 올라왔던데, 이 생방송이 아니라 이제 방송 끝나고 보는 분들이 이제 이 어디서 사요 이렇게 질의를 댓글창에서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데, 근데 사실 뭐 이 제품을 제가 조금 뭐 잘 몰랐었지만 잠깐 알아보니까 이 광고가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샴푸라고 해요. 기능성 샴푸 중에 탈모 완화 샴푸로서 되게 유명했었고, CES 2025에서 상당히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어필을 많이 하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탈모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머리숱이 많고 또 괜찮을 때 또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뭐 해봤자 탈모가 뭐 방어가 되겠습니까? 그 뒤로는 그냥 대머리로 가는 거죠. 대머리로 가면 방법은 없어요. 심는 것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이렇게 또 좀 지켜주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기능성 샴푸도 좀 의미 있게 뭐 생각 있는 분들은 또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예, 지금 아마 3% 창에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셔서, 또 평소에 이런 것들 찾으셨던 분들은 좀 사용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제이님이 그래비티 써봤는데 효과가 있다고 또 글도 올리시네요. 뭐 저희들 혹시 뭐 아르바이트 아니시죠? 예, 댓글 아르바이트시면 큰일 납니다. 예, 실제로 또 써보신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 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뭐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고, 뭐 탈모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저희 집안 내력은 뭐 탈모나 대머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항상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근이 이렇게 점점점 이제 작아지고, 이 모낭은 이렇게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빠지면서 그렇죠.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그러니까 탈모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때 말씀드렸지만 탈모가 심하면 나이보다 엄청 늙어 보입니다. 네, 늙어 보여요. 그래서 탈모가 없는 것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상당히 좀 생동감 있게 좀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탈모 기능성 샴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욕 듣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살걸림, 박군 오빠 20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알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알바 따로 쓴 적은 없는데, 댓글창에서 이렇게 장난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었고, 나이에 맞게 사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엘리자베스 제이 님이 박 부장님 팬이에요. 말씀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탄소 나노 튜브와 리튬, 원전, 유리기판, 자원 개발, 해운, 종합상사, 석유화학, 철강, 전력기기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 이후에 차익실현이 있었던 빅테크 전반 순매수가 또 유입되면서 지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등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전화통화가 있었다 알려져 있고 양측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의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무역 갈등의 우려가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3.1%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3.1% 똑같이 이제 3% 올랐고 빅테크 전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시장 금리는 소폭 반등을 줬죠. 경기 지표가 호조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트럼프 취임에 따른 여파 속에 외국인 순매도 숨고르기가 역시 지속됐고요. 지수의 뚜렷한 상하방 방향성이 부재했습니다. 외국인 2거래일 연속 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고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 2천억 그리고 선물을 680계약 정도 매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등 대형주 포함해서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한 최근 주도주, 그러니까 전력기기 전선, 특히 전력기기, HD 현대일릭이 조금 이제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부여했죠. HD 현대일릭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서 전력기기와 전선이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일릭 이야기는 조금 이따 제가 드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보도가 폭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임기 첫날 이후에 단기간 여파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변수를 좀 바라보자는 쪽으로 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HD 현대일릭이 예상치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8,157억, 예상치가 9,897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662억, 예상치는 2,202억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닝 미스다라고 시장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일단 조금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모멘텀,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LA 산불 등과 관련된 모멘텀을 지속하면서 굉장히 견조했었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지속했었는데, 이러한 전력 관련주가 오늘 실적이 미스가 일단 나왔다는 것 때문에 동반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보도 CNBC가 나왔습니다. 석유 생산 및 원전 규제 철폐 기대감이 역시 나타났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트럼프 경계감에 보합권 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HD 현대일릭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 전환했고 주도 업종 부재에도 잔고 회복세가 보이면서 종목 장세는 또 지속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신용잔고는 10거래일 연속 증가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활발한 지금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재권 분쟁 타결 이후에 원전이 지속 강세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반면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수주가 되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일부도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선기자재 쪽이나 조선 쪽은 탄력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과거보다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모멘텀이 나와도 기사가 나와도 약간 상승 탄력폭이 줄어들고 있고 한 절반 정도 오르고 절반 정도 빠지면서 이렇게 다 같이 과감하게 오르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밸류 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사장처제 실적 기대감에 일부 HBM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주는 현대일릭 관련된 실적 컨센 하회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스피는 장 초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 장 초반 상승 출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관방세가 강한 가운데 약보합권으로 바로 오후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로 하락 안정을 좀 찾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출회되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르 있었고 환율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면 트럼프 취임 이벤트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과 종이, 목재, 유통이 강세였던 반면 운송창고와 보험, 기계, 장비가 약세였고요. 그동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외면받았던 2차 전지와 유통, 그 다음에 전기가스업의 업종이 외국인 순매수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전기가스나 그 다음에 강관, 피팅 이런 쪽도 좋았는데 이거는 대왕고래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수혜주
관련된 차익 실현 움직임,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낙폭과대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오늘 분석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전력 관련주가 아까 약세 이야기는 말씀드렸었고, 2차 전조의 업종은 강세 보였습니다. 저점 매수세 유입됐고 정부와 산업계 2차 전지 산업의 캐즘 극복을 위한 TF 구성 소식도 일부 있었습니다. 원전주도 강세를 보였고 트럼프 당선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언급하면서 석탄 및 원전 수혜 예상,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2차 전지 바이오 대표주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 연연했고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업종별로는 금융과 전기전자 강세였던 반면 건설과 운송, 창고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누구 말씀대로 이 탈모나 대머리 치료제 관련된 게 나오면 효과가 있는 게 나오면 예, 노벨상 줘야 되나 노벨상, 네, 노벨 과학상 줘야 되나 노벨 그렇죠, 노벨상 줘도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매크로 지표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 이겁니다. 한국이 YTD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포지티브 바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들어온 유일한 국가라는 겁니다. 올해 연간 들어와서 EM 쪽에 펀드 플로우를 보면 지금 인도 같은 경우하고 타이완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브라질도 빠지고 있고 그런데 EM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국만 계속적으로 최근에 의미 있게 사들어온 유일한 국가다. 그래서 어쨌든 1월달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일부 좀 사들어온 것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현재 수급 플로우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펀드 플로우에서 일단 유일하게 EM 쪽에서 긍정적으로 사들어온 회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역대 미국 대선 이후에 주가인데 최근 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든, 트럼프, 오바마 이렇게 대통령 때 이렇게 보는데요. 대부분 제일 왼쪽 이제 스타트가 이제 0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이후 대선되고 이제 취임한 날이죠. 1월 20일 이 봤을 때 보시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가 좀 빠졌었어요. 한 2에서 3개월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쭉쭉 올라갔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계속 올랐네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약간 조정이 나왔고 트럼프 당선일 때는 바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미국 대선 이후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바이든, 트럼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들이 그래도 지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자료인데요. 자, 이제 트럼프 당선 이제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트럼프 취임식 당일 주요 가격 변동이 나타났던 걸 봤는데 일단 트럼프 취임 1월 20일은 개장을 하죠. 그래서 2017년도였습니다. 2017년도 1월 16일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었고 1월 20일 개장을 했죠. 2017년도에. 반면 이제 트럼프 취임 2025년 1월 20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1월 20일이. 그때 보면은 17년도 취임 직후에 보시면은 미국 제16년 금리는 빠졌습니다. 바로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S&P 500은 취임 직후에 0.34% 올라왔죠. 그러니까 16년 국채 금리는 일단 하락, 그 다음에 S&P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과거에 트럼프 취임 때 2017년도 비교를 해보면 이대로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런 분위기로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국내 시장이 나쁠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지표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련해서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4%나 일단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3.1%, AMD도 2.55%, 브로드컴 3.5%, 마벨 테크놀로지 6.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07%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즈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차세대 AI 전용 칩인 블랙웰이 매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한다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160에서 $175로
상향 조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텔은 9.25% 급등하면서 매각 추진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 어큐레이트에 따르면 인텔의 최고위 간부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세미 어큐레이트는 데이브 진스너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인텔의 공장과 제품 개발 사업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인텔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매각하고 누가 사갈 것인가 의미 있게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테크윙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HBM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퍼스트 밴드보다는 새롭게 계약을 치고 들어가는 애들을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뭐 테크윙이 최근에 금요일이었나요? 아무튼 새롭게 어디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았고 뭐 인텍플러스라든지 일부 종목들 보면 일부 이제 인텔하고 관계 있는 종목들, 인텔과 약간의 뭐 관계가 있거나 무슨 납품 이력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인텍플러스, 뭐 HPSP, IA, 그다음에 어보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이런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매각권과 관련해서 이제 인텔과 좀 관계 있는 종목들이 일부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관련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이걸 보면, 미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 제한 신규 규정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사업이나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1월 18일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대상 반도체 위탁 생산 제한 신규 규정에 대해서 자사의 중국 내 사업이나 제품 판매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제 이렇게 문서로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했다고 하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최근 수출 관리 규정 개정하면서 고성능 컴퓨팅 통합 회로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사 절차를 요구하고 승인된 IC 설계 기업 리스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설계한 칩은 추가적인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제출한 문서에서 자사가 이미 승인된 IC 설계 기업으로 분류되어 추가 실사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추가 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일단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타임즈 이야기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인텔에 대한 인수를 논의 중이다라고 외신이 이제 발표를 했죠. 확정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인텔과 관련된 사업부에 대해서 인수자가 꽤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자, 인텔을 잘못 인수하면 독과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사람이나 뭐 회사가 아닌 다른 쪽에서 해외 쪽의 기업들이 인텔을 인수한다는 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인수 자체, 매각 자체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텔에 대한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또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뭐 매각이 인텔이 이렇게 일론 머스크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예,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최근에 뭐 태양광 사업도 한다 그러잖아요. 태양광 사업도 해서 트럼프가 또 태양광 산업 아주 훌륭한 사업이다 극찬을 해줬다 그러고, 또 이렇게 인텔 사업까지도 이렇게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정도니까 참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진짜 단물 완전히 빨아먹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그럴 수 있겠죠.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이렇게 욕심내면서 충분히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업을 펼칠 그런 뭐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인텔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고 굉장히 상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아무한테나 넘겨주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알려지는 바로는 인텔의 매각권은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놓고 매각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일단 추후에 좀 더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댓글창 보니까 뭐 코인 이야기 하는데 이 트럼프 당선자의 모든 가족들은 코인의 진심이에요. 예.
온 가족이 다 뛰어들어서 코인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 코인 마케팅에다가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에 코인 긍정론자 그리고 코인 관련된 사람들 다 박아놨죠. 뭐 그런 것들이 또 뭐 기회 있을 때 돈 벌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참 미국은 아주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예, 아주 극강의 자본주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해는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오랜만에 2차 전지가 올라왔는데, 뭐, 셀업종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에코, LNF 움직임이 괜찮았고, 뭐,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론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배터리산업학회 그리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최근 2차 전지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LG 엔솔, 삼성 SDI, SK온 등의 배터리 기업과 에코프로, LG화학,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의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아울러서 최근에 의해서는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과 리튬 니켈 등 광물 자원의 수급 동향 등이 논의됐고 향후에 친환경차,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은 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산업 리스크 대부분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는 반사수혜가 좀 되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EU 탄소 배출 규제도 일부 조정 수준에서 완화되고 전기차 판매 확대 정책 추가가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25년 매출액은 3조 6천억, 27년은 7조 7천억, 2030년도는 20조 4천억으로 매출액 성장세가 기대되고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에코프로 BM 투자 의견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했죠. 원래 유진투자증권의 담당 애널리스트는 다소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특히 양극재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애널리스트인데 작년부터 이게 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뭐 그 뒤로 뭐 주가가 별로 못 올랐죠. 예, 별로 못 올랐고 52주 시즌 저가까지 갔는데 아직도 이때는 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온도차가 크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렇게 작년에 180도 이제 스탠스를 바꿨고 하나증권은 바닥론에 대한 이슈는 언급을 하고 있으나 양극재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적으로 봤고 한 30% 바닥에서 30% 정도 리바운딩 정도 트레이딩 정도로 보는 거고 차라리 셀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자. 뭐 LG 엔솔이라든지 일부 셀업체를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것 같고 뭐 대저전자재료나 일부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래도 보수적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도 역시 좀 보수적인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피력하고 있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또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직은 나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거기다가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겁니다. IRA 보조금 혜택이 10년 동안 8,2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2,700억 달러를 상당히 상회한 수치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로이터 통신에서도 IRA 뭐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정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IRA가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없애거나 막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IR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2차 전지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하나증권에 아마 이게 글쎄요 퀀트 자료인 것 같아요. 퀀트 자료. 이게 보시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국내 증시는 그 25년도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는 업종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증시에서 올해 이익 추정 하향 조정치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섹터가 더 좋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IT, 가전, 철강, 비철금속, 목재, 화학, 반도체, 건설, 뭐 이렇게 하드웨어, 뭐 LG,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소매, 뭐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5년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24년 말 대비 현재 조정폭이 큰 업종이 오히려 퀀트 입장에서는 더 투자 전략으로서는 괜찮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세요. 예, 이겁니다. 자, 24년 4분기 또는 25년 1분기의 이익 저점 형성 후에 개선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왼쪽 보시면 반도체 분기별 영업이익이 1분기 저점을 찍고 돌아설 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조금,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처질 수 있는데 1분기 바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주식을 사볼 만한 단계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미국 쪽은 IT하고 넌 IT가 똑같이 동일하게 우상향 그림이 미국 시장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한국은 이익 추정치가 전자, 삼성전자 특히 뭐 하이닉스도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이익 조정 과정이 되면서 반도체나 IT가 좀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1분기 정도가 이익의 바닥론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이게 저점 형성 이후에 개선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퀀트 자료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2차 전지 분기별 영업이익이 녹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회색 실선이 화학 분기별 영업이익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24년 말경에 바닥을 찍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쭉쭉쭉 25년 1분기 이후로 이 저점에 대한 형성을 하고 2차전지 분기별 영업이익이 치솟고 있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고 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퀀트는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증권의 퀀트는 아마 2차전지와 화학도 중국의 디스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PMI 제조업지수 반등 확인 후에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보면서 2차 전지나 화학 이쪽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1분기에 이익 저점 형성 후에 개선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섹터로 좀 퀀트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철강, 화학, 반도체, 하드웨어, 건설 이쪽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 업종은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화학을 꼽고 있다. 이거는 뭐 콘트적인 접근이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도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일부 종목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밸류가 좀 부담스럽고 비싸다 말씀을 계속 조금 반복적으로 들어왔는데, 물론 호재는 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흐름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들은 조선과 조선기자재에 대해서 흐름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 다만 신규 투자자는 이미 밸류가 많이 올라오고 부담스러운 밸류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 시 트레이드 정도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과거와 달리 최근에 호재가 나와도 이렇게 탄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뭐 종목별로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선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상승폭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은 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전력기기나 전선 쪽이 약간 미스가 나오고 숫자가 미스가 확 나오니까 주가가 막 7, 8%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선업종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스크래치가 났을 때 조정이 한번 세게 한번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지난주 리포트 가운데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신조성과가 슬금슬금 상당히 조금 이제 눌려지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 시작해. 물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슬라이스하게 약간 미끄럼틀 타고 잠깐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을 거기다 대비해 가지고 원화환선 신조성과가 뭐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이건 좀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부메랑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리포트를 써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계속 좋다 말하는 것은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약간의 이제 자꾸 이제 같은 이야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죠. 그리고 약간 피커 논란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어쨌든 섹터에 대해서 여러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도 조금 이제 탄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뭐 조선주가 끝났다고 꼭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일단 밸류가 비싸다는 점은 부담스럽다는 점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봤는데,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DB금융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4분기 조업일수 증가와 선종별 밀수 개선세에 따른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조선업체들 전반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 당연히 4분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뭐 미스가 나거나 뭐 샥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하나, 역시 DB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PBR이 4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싼 겁니다.
건 맞아요. 분명히 과거 같으면 고점 찍고 이미 빠졌을 때 가격이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별 미스 개선선에 따른 27년까지의 증익 구간, 수주 모멘텀 지속 스토리는 변함이 없는 구간에 불서겠죠. 근데 지금의 PBR 레벨은 27년까지 또 땡겨온 주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일견입니다. 일견으로 봤으면 분명히 그런 보수적인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 이야기는 또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약간의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면 부담이 있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계속 좋다. 이건 조금 저도 약간 뭐 물론 주식하면서 조선업종을 제가 뭐 꺾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코멘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가스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납기가 더 빠르게 차는 중입니다. 물론 이건 트럼프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선주가 더 잘 가는 것은 트럼프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일단 립서비스 했죠. 자,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조선업계 MS가 1%밖에 안 된다. 근데 중국이 계속적으로 군함 등을 포함한 중국이 너무 많은 어떤 마켓쉐어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도와줘야 된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군함 관련해서도 군함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에너지 산업, 뭐 석유라든지 가스, LNG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가스선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고 이러한 고부와 가치 가스선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점유율이 70%. 그러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조선주가 계속적으로 힘을 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피팅, 밸브, 뭐 가스관 이런 쪽에 관련된 강관 사업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좋았다.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가스선 같은 경우에 녹색이 중국의 인도량이고 그다음에 회색 막대 그래프가 한국의 인도량이에요. 그 촉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2028년, 29년까지도 양이 적든 많든 간에 대부분 한국의 인도량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스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납기가 더 빠르게 차고 있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선업종들의 현 특수성 캐파와 국군용 백로그, 그 다음에 미국의 규제 완화 등, 그리고 설계에서 발주 간의 기간, 그 다음에 MRO 단계를 고려하면 당장의 펀더멘탈 기여는 어려울 것을 보이고 있고,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군 수요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대응 기조, 이런 도크 확보 등이 미국의 강력한 협력 의지와 수요를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은 더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아직은 꺾을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 조선업체들의 인도 착수입니다. 보면 2070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자, 과거에 거의 178척, 180척까지 미국 조선업체들이 인도를 했는데 지금은 27척 작년에 완전히 죽었죠. 시장에서 죽었고 오른쪽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시기별 해군 함정 건조 척수인데요. 이 보시면은 녹색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회색이 중국입니다. 보면은 언제죠? 1985년, 1990년도까지는 거의 독보적으로 미국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회색 막대 그래프가 월등해집니다. 그 다음부터 2010년도 접어들면서 중국이 월등해지죠. 중국이. 그래서 해군 함정 건조 척수가 미군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등을 포함한 군함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주가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2030년까지 이게 뭐 1,500조였나요? 1,700조였나? 그 정도의 자금이 미군 함정 관련된 발주로 자금이 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2030년까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발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조선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향후에도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리포트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선주를 뭐 쉽게 꺾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3,796억 정도의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고 견해를 했고요. 언론을 통해서 LN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의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 해양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를 올해도 이어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조선주와 일부 조선 기자재주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탄력은 좀 줄었다.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거기다가 SK증권에서 USTR 여기에 대해서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행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USTR이 조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인 25년 1월 16일 날 USTR은 중국의 해운, 물류 및 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외국 기업 밀어내기, 중국에 대한 의존성 증가시켜 공급망 및 회복력 약화시킴, 그리고 중국 정부가 비정상적인 통제를 행사함에 따라 미국 상업에 부담을 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선박법이 발의되면서 중국 최대 조선그룹인 CSSC를 블랙리스트 목록에 추가했고 중국 조선소에 수리되는 선박에 200% 관세 인상 검토 등 중국 제재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조선업을 이용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SK증권에서 리포트를 썼는데, 따라서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결과 발표 이후에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라고 리포트를 썼죠. 자, 그래서 만약 미국 노조가 청원한 내용 중 핵심인 미 항만으로 입학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를 단행할 경우에는 국내 조선 3사로의 반사 수혜가 당연히 기대된다. 하지만 그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라고 SK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문제는 미국 항구로 입학하는 선박들의 실소유주가 대부분 유럽 국가라는 점이죠. 배는 뭐 중국 거일 수도 있는데, 자, 이들에게 항만 수수료 부과를 한다면 선주들은 이를 용선료에다가 또 선사들은 운임료에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미국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또 인플레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기게 되겠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뭐 이번에 이제는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임이 불가능한 마지막 임기이죠.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강도의 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래서 만약 높은 강도의 제재안이 시행된다면 만약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조선소 발주 수요는 당연히 급감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 조선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제재안의 강도와는 무관하게 조선주 주가의 상승 트릭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SK증권에서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울투자증권이랑 뭐 논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조선업 불공정 관행 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뭐 다울투자증권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SK증권, 그다음에 다울투자증권, 그다음에 교보증권 등등도 조선업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포트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건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방송 중에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기침을 해서 죄송하고, 혹시 이 유튜브로 보시지 않고 이제 그냥 사운드로만 듣는 분들은 상당히 깜짝 놀랬겠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트럼프 2기 탄소세 검토 소식 등의 온실가스와 CCUS 등이 상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가 지난 현지 시간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죠. 업계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긴 하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한국도 트럼프발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산업은 전체 대미 흑자의 60%를 차지했고요. 수출 효자 노릇을 했는데 미국의 탄소세 도입이 자동차에도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자동차는 석유화학처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 도장과 프레스 등의 공정에서 탄소가 일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시장에서 글쎄요, 뭐 자동차 대표주가 뭐 이런 탄소세 도입 하나만 갖고 빠진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고, 그 외에 탄소 포집이나 뭐 온실가스 관련주가 일단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에코아이, 그린케미칼, 에어레인, 뭐 한솔 홈데코, 에코바이오 등의 온실가스,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된 CCUS 관련된 테마군,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블룸버그 통신 이야기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헤드라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네, 이겁니다. 자, 트럼프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뭐 다른 이야기도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뒤집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비상 권한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월요일 취임 이후에 몇 시간 만에 시작될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국내 에너지 생산 증대라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토지에서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전환을 강제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기후 규제를 철회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하나가 행정명령이 확 이렇게 진행되면 이게 섹터의 변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된다. 체크를 하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죠. 뭐 취임한 이후에 갑자기 뭘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거의 한 6일에서 길게는 7일 가까이, 6일에서 길게는 9일 가까이 쉬지 않습니까? 물론 31일 거래를 하지만 6일 정도 오래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약간 현금화에 대한 어떤 뭐 니즈가 또 있을 수 있죠. 국내 시장. 그래서 시장 자체 지수는 그렇게 아웃퍼폼을 막 세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매크로 변수들의 발표가 꽤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조금 경계성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중심으로 에너지원 관련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중심으로 이야기 됐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자, HD 현대인력이 실적 컨센서스 하회하는 등의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력 설비나 전선 주기가 하락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4분기 실적 요약입니다. 이 보시면은 현대인력에 따르면은 매출액이 3조 3,2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689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순이익이 4,95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63억 원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은 1,23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컨센 매출 3조 5,082억, 영업이익이 7,201억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아울러서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간 현대일렉트릭의 연간 실적을 전망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컨센서스 매출 3조 4,834억 원, 영업이익 7,247억 원도 일단 밑돌았다,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실적이 좀 밑돌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표 보여드리면 주요 사업 부분별 매출인데요. 매출 증감 사유는 역시 뭐 전력기기 쪽은 우호적인 업황, 환율, 매출 성장 쪽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주 지역의 비중 증가 역시 되고 있다는 점. 배전기기도 뭐 미주향, 배전, 변압기 납품 증가가 됐고 QOQ 2배 이상 4분기에 증가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듣던 미국 쪽에 역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표 보여드리면 북미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쪽이 북미 시장인데, 북미 시장의 연도별 수주도 보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주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YY 증감률이 지금 수주가 전년 대비 20.2%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비 마이너스 11.8% 하락했다. QOQ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로도 지금 36.2% 하락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자, 그 다음 시설 투자 계획표를 보여주시면 전력 변압기 추가 시설 투자 결정은 뭐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히 대규모의 뭐 어떤 수주를 대응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24년 연간 실적 요약과 25년 경영 계획인데, 24년 실적 요약이 경영 계획 대비 뭐 약 38억 불 정도 수주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25년 경영 계획도 수주가 38억 불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견조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초반에 좀 밀렸다가 그다음에 계열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매출이 이연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래꼴을 내고 쫙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이 줄였었어요. 많이 줄였는데 갑자기 컨퍼런스 콜 한 뒤에 갑자기 또 다시 주가가 한 7, 8%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왜 그랬을까? 오늘 좀 뭐 IR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이 매출 이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게 조금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이연이 됐는데 왜 그랬지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고, 매출이나 이익이 이번에 컨센을 하회했던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왜 빠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별로 코멘트가 좀 시원하게 나오지 못했다는 좀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등을 살짝 주면서 아래꼴을 달고 낙폭이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확 밀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오늘 시장에 덮친 거 아니냐. 그리고 신고가를 일단 냈잖아요. 신고가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스크래치가 났는데, 그게 명확하게 이 스크래치는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뭐 이렇게 이해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약간의 뭐 어떤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2차전지 쪽이 좀 좋아지면서 또 신고가 나온 섹터에 대해서 약간 팔고 넘어가는 수급도 좀 이렇게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수주잔고나 그 다음에 만약에 매출이 이연된 거라면 다음 분기에 또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바운딩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고,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 전선 쪽은 역시 그냥 끝날 이슈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좀 길게, 조금 더 길게 가고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LA 산불만 해도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봤거든요. LA 산불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느냐가 물어봤는데, 컨퍼런스 콜에서는 당장의 영향은 별로 못 느끼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아주 메이저 업체들, 좋은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매출 대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큰 대규모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한테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만, LA 산불 이후에 당장 어떤 뭐가 왔다, 발주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오늘은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뉘앙스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아마 언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아래꼬리 달고 반등을 쭉 주다가 이렇게 좀 더 처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HD 현대일릭에 대해서 아마 내일 정도면 커버 애널리스트를 아주 많은 분들이 아마 커버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버를 하면서 이번 4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또 실질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다 집중해서 거기 참가해서 듣고 또 분석 자료를 쓰는 분들이 아마 내일 아침에 아주 친절하게 리포트를 낼 거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다시 확인하시고, 자, 4분기 이번에 실적에도 불구하고 좋아, 뭐 가자, 매출도 괜찮다, 이연됐다, 이게 확인해주는 리포트가 나오면 뭐 그때는 좀 안심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새롭게 한번 또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도 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추리장님이 말씀 주시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20%, 23% 정확하게 빠졌을 거예요. 23% 급락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이게 잘 가다가 뭐 이렇게 기대치가 이제 스트레이트 컨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못 미치면 확 까버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실리콘2도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글쎄요. 아무튼, 예. 그렇게 확 밀어버린, 그게 개인이 밀었겠습니까? 개인이 민 거 아니에요. 기관이 밀었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이없게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수급이 확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신고가 나오고 스크래칭 나는 건 사실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짧게만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K9 자주포 20문, 20문에 대해서 베트남 수출 임박 소식 때문에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한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금액은 약 4,300억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K9의 베트남 수출은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사상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MNC 솔루션, 포메탈, STX, S&T 다이나믹스 등의 일부 방산업종이 주가가 올라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포항의 영일만 항서 대왕고래 시추 보급선 작업 시작 소식에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테마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피팅 관련주도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고, 전기가스업도 일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틱톡 미국의 서비스 중단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물론 다시 서비스가 개설이 됐습니다. 마케팅 약화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틱톡을 통해서 마케팅을 강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 관련된 마케팅 악화 우려로 일부 피부 미용주, 특히 파마 리서치가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다울투자증권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주가 하락 코멘트에 대해서 일부 관련해서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울투자증권 코멘트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